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3일 화요일입니다. 문재인은 이제 추악한 빅마우스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정치 선동꾼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9일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그의 연설은 오직 김정은에게 보내는 모종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날 자신의 추종자 전원을 휴가까지 취소시키고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그의 연설은 대변인 신분으로 할 수 있는 GDP나 환율 그리고 국가 부도 위험지수 CDS 통계를 들어가면서 현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또 그들이 조작한 통계에 기반한 편향된 시각에서 나온 통계들을 사용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전직 대통령님을 잊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독한 비판을 퍼붓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전직 대통령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정치적으로 분열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기념식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일일이 사사건건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윤석열 정부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사전 선거 운동의 시작이었고 덕담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이제 70대 고위에 접어들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 최고 지도자의 품격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추잡한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탐욕은 결국 나라를 파괴할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집권 기간에 그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국민 대다수 80% 이상은 그야말로 악몽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사전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가장 짧은 집권 기간 5년 만에 쫓겨난 것은 그만큼 최악의 정부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집권 5년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있었습니다. 건국 75년 동안 쌓여있던 국가 부채가 650조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말 5년을 지나면서 1100조로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채 폭탄이 대한민국에서 터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런 무서운 빚더미를 안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미래 청년 세대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패 문제를 몇 시간 동안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 몇 가지만 살펴보면 정말 충격적일 것입니다. 해외로 불법 송금된 액수가 무려 17조 원이 넘었습니다. 매년 3조 이상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 당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마약 밀수가 18배나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문방구에서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의원은 이것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 왔습니다. 통계 조작에 반대하는 통계청장을 교체해버리고 심지어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서 130억을 투입해서 전산 시스템까지 교체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그 손실은 58조에 달합니다. 한전은 35조 적자, 가스공사는 9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문재인 집권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형 부패 사건을 수사하려던 검사들을 일제히 지방으로 자천시켜버리고 금융사기 사건들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계속 터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발생했던 신라젠 1조 3천억대 주가 조작 사건은 수천 명의 개미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었고 부산대 의존한 교수들, 조국, 유시민 등이 현재 의혹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수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병원의 1,400억대 대출 사건은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우리들 병원 사건은 문재인 대선 자금과 연결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자금줄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라인펀드 1조 6천억의 사기 사건은 마치 핵폭탄 같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 20명이 의혹을 받고 있고 현재 검찰은 수사가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곧 무시무시한 대형 게이트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6천억 사기 사건에는 문재인 청와대와 이낙연 총리 등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3천억 사기 사건에는 문재인 행정실장 장하성, 김상조 등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형 부패 사건들을 보게 될 때 문재인 정권의 부패와 비리는 그 규모가 과거 정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최대 수십억의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갑자기 최소 수천억, 수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문재인 집권하면서 이렇게 권력형 부패와 비리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졌을까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5년 동안 마음대로 국고를 털었습니다. 또 문재인에게는 심각한 안면 수심을 느낄 만한 충격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은 2022년 5월 9일이었습니다. 임기 종료 6일을 앞두고 5월 3일에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평소에는 오전 9시에 열리던 국무회의였지만 그날 5월 3일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단독으로 통과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 실세들의 범죄 행각들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빼앗아서 경찰에게 넘기려는 악법입니다. 문재인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그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20년 동안
장기 집권할 것이라고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앞에서 보았던 천문학적인 권력형 비리,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형 부패 사건들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에서는 이 범죄 집단을 물리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그들에게 기생했던 좌파 단체들은 일제히 초비상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것이 바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 수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5월 3일로 돌아가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회의는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몇 개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국무회의는 악마들의 마지막 만찬장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혹한 타락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엿새 후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거의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1억 4천만 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비서실 활동비는 4,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차량 지원비는 4,200만 원 상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국외 여비는 3,7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간병인 지원비도 4,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민간 진료비 1억 2천만 원이 신규로 편입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연간 10억이 넘는 혜택이 문재인에게 돌아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셀프 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산 문재인 사저 경호원이 38명이 증원되었고 총 65명의 중대 병력이 지금 양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매월 1,39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날 바로 이것마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비과세,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모습인가요? 인간이라면 적어도 이런 짓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넘어온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퇴임 후에 검찰이 자신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놓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퇴임 6일을 남겨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왜 이런 추잡한 대통령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의 이러한 고민을 확실히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 업체를 무조건 믿으면 저렇게 됩니다. 한국갤럽, 리얼미터, MBS,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꽃, 토마토 등 많은 여론조사 업체는 당신의 생각을 파괴하고 왜곡할 것입니다. 두 번째, 김어준 같은 완전히 좌편향되어 있는 유튜브 방송을 보거나 MBC, KBS 뉴스를 신뢰하고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매우 불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을 우상화하면 저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김여정에 의해서 폭파되어도 무덤덤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사라져버린 짐승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이성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